마음껏 배우고 꿈꿔봐. 학생의 찐 미래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때? 기대되지 않아? 경상국립대학교엔 목표를 향한 단 한 개의 도전만 있을 뿐 한계는 없으니까. 미래를 밝히는 빛. GNU 경상국립대학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치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예방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가족 지원,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걱정 없는 사천. 사천시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법정 다툼이 진행됐던 만경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 1심 판결 이후 한동안 보상과 공사가 중단됐는데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와 사업 재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함양의 대표적인 축제인 함양 산삼축제가 7일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돼 축제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청군 의회에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합나무나 상수리나무와 같은 매화수종 식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지 과반이 사유림이라는 점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남에서 매년 1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사례 발견율은 전국 최하위권. 때문에 학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이 늘고 있습니다. 동력 예초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법정 다툼이 진행됐던 만경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 1심 판결 이후 한동안 보상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재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진주역 재생사업과 유등 테마공원, 진주 대첩광장을 잇는 이른바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만경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 당초 진주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의견 청취가 부족하고 주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해 마찰을 빚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반대 주민들이 제출한 강남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없었지만 공익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비용적인 기대 효과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재량권의 일탈 남용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주민 측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필지 보상이 이루어진 것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재판 이후 쭉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열린 2심 공판에서 법원이 판결을 바꿨습니다. 항소한 진주시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진주시는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우선 이번 달부터 철거 공사와 실시 설계 용역 등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반대 주민 측도 우선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면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어떤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주민들 간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함양의 대표 축제죠. 제18회 함양 산삼축제가 7일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돼 축제 첫날부터 꽤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하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양 필봉산 자락, 손과 도구를 이용해 땅을 파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내 잘 자란 산삼이 모습을 드러내고 10만 이들은 기쁨을 나눕니다. 따로 마련된 판매 부스엔
질 좋은 함양 산삼을 맛보고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시식을 하니까는 좋네요. 농축액이 좀 씹은 맛이 나는데 이 함양 거는 약간 달찌근한 맛도 아울러 나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힐링을, 산삼으로 건강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8회 함양 산삼 축제. 올해 축제장은 함양 산삼존과 체험 판매존, 먹거리존, 농특산물존 등 모두 9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황금 산삼을 찾아라와 산삼 경매 등 기존의 인기 콘텐츠는 물론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산삼 무료 증정, 수험생 대상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3대, 4대 가족이 오거나 또 18세 미만의 3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오거나 또 10명 이상 대가족이 오시면은 산삼을 무료로 드립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산삼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 산막 페스티벌과 한방 무료 체험, 걷기 챌린지 행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들도 마련될 예정. 축제 흥행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지역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함양 산삼축제가 천년의 숲 상림일원에서 오늘부터 12일까지 성대히 치러집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건강을 위한 산삼축제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18번째 막을 올린 함양 산삼축제. 올해도 건강과 힐링, 소득을 안겨다주는 축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에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매년 1,000건이 넘는 학대 확인 사례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국시도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로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품에 안은 아이를 구급차로 급히 옮깁니다. 지난 2021년 남해군 고현면에서 40대 여성의 폭행으로 중학생 의붓딸이 숨졌습니다. 이로부터 한 해 전 진주시 한 어린이집에서도 교사 2명에게 10여 명의 아동이 학대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까지 5년간 경남에서 해마다 1,000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여파 등으로 학대 확인 사례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사례 발견율을 나타내는 피해 아동 발견율은 경남이 전국시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서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는 아동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것이 주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독립 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버려지는 것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아직까지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이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심리적 압박도 신고를 망설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0년 경남의 아동학대 확인 사례 중 가해 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는 77.5%, 학대 피해 아동의 대다수가 본인을 지켜줘야 할 부모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에서 불이 나면 인명과 살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졌는데요.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하동 화계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22시간 만에 진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축구장 약 130개 면적에 피해를 입히고 진화에 나섰던 산불 예방 진화대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산불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5,368건 발생했습니다. 한 해 평균 530건 수준으로 매년 축구장 5,000개 크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에선 지난 1년 동안 105건의 산불이 있었고 올 들어 57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은 지리산을 포함한 산이 많은 곳 중 하나로 산청의 경우 전체 면적의 77%가 산림입니다.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종합 대책 등을 수립해 산불 예방에 힘쓰는 중인데 지역 정치권에선 산림의 이용과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지나 줄기가 직접 화염에 닿지 않으면 잘 연소하지 않는 내화수종을 심어 산불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식재된 내화수종은 향후 산불이 민가나 마을, 문화재로 확산 및 작은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써 산림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등의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이 산불 확산 속도와 피해 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화수종인 백합나무와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중 60% 이상이 사유림인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침엽수를 많이 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 중 약 15.6%만 공유림이고 나머지는 국유림과 사유림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후변화로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더 늘고 있는 요즘,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지난달 폐교한 한국국제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특별 편입학 전형 결과 34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제대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등 546명을 대상으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 결과 359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중 응시생 97%는 경상국립대와 인제대 등 경남 13개 대학과 전문대로 편입을 마쳤습니다. 경남에 유사학과가 없는 일부 학과 학생은 부산 한국과 경북 3개 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교육부는 편입학 합격 통지를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 1차 편입학 미완료자와 2024학년도 진학 희망자에 대해서는 2차 특별 편입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이번 수시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발 인원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등 총 3,784명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초 작업이 늘어날 시기인데요. 생생영농 소식, 이번 시간에는 예초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동력 예초기 사용이 빈번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상이 없는지 사전 점검과 올바른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예초기 사고는 빠르게 회전하는 칼날이 돌 등에 부딪힐 때 많이 발생합니다. 예초기 사고의 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운전 미숙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사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동력 예초기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기계 점검입니다. 볼트 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이상 여부를 살피고 연료가 새는 곳은 없는지 연료통을 확인하며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엔진 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호장구 착용과 작업 환경 점검입니다. 안전모와 보호환경,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작업할 장소 주변에 빈병이나 돌, 벌집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 정리하고 보조작업자와 작업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합니다. 동력 예초기 작업 중에는 날씨, 몸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예초기 조작 시 반드시 두 손으로 잡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초기 사용 후에는 이물질 제거와 청소를 한 후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습기 없는 곳에 연료를 빼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까지 착과된 고추는 차츰 착색되고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열매색이 진홍색이며 과실 표면에 주름이 생겼을 때가 매운맛인 캡사이신 성분이 가장 많은 수확적기로 80% 이상 붉어진 고추는 즉시 수확하여 나머지 고추의 숙기를 촉진시킵니다. 완전히 착색되지 않은 과실을 건조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2-3일 추가 후숙하여 착색시킨 다음 건조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 기간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정치인과 입 후보 예정자가 인사를 명목으로 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합법과 위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추석에 가능한 행위는 선거구에 있는 군부대나 자선사업단체에 위문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와 명절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등입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 등의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지난달 파업에 들어갔던 경남 서부권 레미콘 노조가 사측과 레미콘 운송료 인상안을 타결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4일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천 지역의 사업장에 있는 서부권 레미콘 노조는 평균 레미콘 1회 운송료를 8,0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지회는 서부권 13개 업체가 운송료 합의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아직 임당협 체결이 마무리되지 않아 또다시 쟁의 행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 새벽 2시 40분쯤 진주시 판문동의 창고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창고 120제곱미터와 인근 주택 일부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추산 약 4,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20년 만에 지역 시내버스와 정류장 디자인 변경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 차량 외관과 정류장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가 실시되는데요. 경남일보 정희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희선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디자인 변경 추진은 무려 20년 만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현재 시내버스 차량 외관 디자인은 경남도의 심벌 마크를 형상화한 것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도내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내버스 차량 외관 디자인이 진주시의 고유한 역사, 문화,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에 진주시가 디자인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통과 현대 두 가지 주제가 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전통을 주제로 한 디자인은 진주시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촉성로를 형상화한 것이고, 현대를 주제로 한 디자인은 화목 캐릭터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친숙한 진주시를 표현했습니다. 네, 많은 지역민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호도 조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선호도 조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및 시내버스 차량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개 전체 읍면 사무소와 동행정센터에 설치된 조사 응답 패널을 통해 직접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진주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외부 노출이 많은 시내버스는 도시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새 디자인 선정을 위한 이번 조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새로운 디자인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진주시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안을 기반으로 세부 디자인을 개발해 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정희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민들의 발휘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지역민들이 바라는 디자인이 선정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GP직이었습니다.
사천시 공식 쇼핑몰 사천몰이 추석을 맞아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할인 판매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며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규 가입 회원 200명에게는 5,000원 할인 쿠폰이 선착순 지급됩니다. 산천군이 2023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수 공무원 5명이 선정됐습니다. 주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상길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목요일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남해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 금요일에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에는 금세 선선해져 일교차가 크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겠으니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18도, 남해 2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세종 1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오전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전 8시 46분 예상됩니다. 삼천포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낮에는 무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는데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회 박병준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 시민에 대한 체육시설 상인료 50% 할인,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적극 행정 실천을 당부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5건의 조례 중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 먹거리가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사천시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용역이 현재 추진 중이며 사천시 365 안심 간병 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로 어린이를 포함한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번 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에 통해서는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민들이 곁에서 소통하며 저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